시켜. 법대로 해. 자, 오늘도 우리 꼬꼬부부, 꼬꼬부부 살펴볼 건데, 요 사연도 YTN 양담소에 한번 소개가 됐던 사연이에요. 아, 근데 변호사님, 그 타이틀만 봐도, 조금 그런데 타이틀 먼저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씻지도 않고 무좀발로 부부관계를 요구합니다. 이혼 사유 될까요? 이런 이제 타이틀인데 이거 타이틀만 보고 이 전국에 계신 이 무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오해가 없기를 바라. 네, 맞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무좀이 생기는 것 때문에 네. 뭐 그게 이혼 사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무좀이 보면 사실 이게 아닌데 그쵸. 기사 제목이 너무 이렇게 타이틀이 자극적으로 나온 것 같긴 그렇죠. 해요. 예, 네. 맞아요. 뭐 무좀이야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생길 그럼요.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무좀이 생겼다는 게 문제 아니죠. 이 남편한테는 좀 안 좋은 습관이 있었어요. 네. 그죠? 어떤 습관이었을까요? 이 사연자분이 연애 3개월 만에 아이가 생겨서 이제 결혼을 하신 케이스라고 해요. 근데 네네. A 씨가 이제 봤더니 네. 남편이 매사에 이제 자격지심도 심하고 좀 욱하고 이런 성격이 생활화가 그냥 돼버린 사람이고 예. 심지어 생활비조차도 뭐 받지 못하고 이제 모두 자기가 다 부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네요. 네. 지금 무좀발뿐만 그쵸. 아니고. 근데 이제 또 거기다가 남편이 평소에 이제 뭐 집에서 뭐 청소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자기가 쓰는 더럽게 쓰는 화장실에 물 한 번 뿌릴 줄도 모르고 늦게 들어와서 씻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이제 또 그런 병을 얻게 된 거죠. 뭐 병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무좀을 얻게 된 거죠. 무좀을 얻게 된다. 한마디로 더러운 사람이네. 더러운 사람. 그쵸. 청결 상태가 이렇게 네.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무좀 이꼴 더러운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이 남편은 이 그냥 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 많은 것들 많은 위생관념 뭐 이런 거랑 중에 하나인 거죠 이게. 그죠. 예. 지금 보면은 청소도 안 해, 씻지도 않아. 솔직히 그 화장실 문제들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좌변기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제 남성분들은 이렇게 소변 보실 때 이렇게 조금 오염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부부 싸움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서로 이렇게 배려를 해가지고 뭐 생활 방식이야 다를 수 있죠. 각각 서로 몇십 년을 살았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중립을 찾아갖고 서로 배려를 하고 좀 청결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이분은 아이가 있다면서요. 결혼. 그러면 더 깨끗하게 지내야 아이 되는데. 있는 집은 진짜 막 하루에도 빨래명 엄마 아빠가 보면 진짜 쓸고 닦고를 하루 종일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근데 안 씻고 지금 무좀발로 부부관계 요구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워낙 성격도 좀 자기 위주인가 봐요. 뭐 자격지심에 뭐 욱하고 뭐 그러니까 얘기를 뭐 조율을 할 수조차 없는 뭐 상황이겠죠. 그리고 생활비조차 안 주고. 주지 않고. 약간 이건 뭐 종합판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싸우기가 싫으니까 이혼을 하자. 또 남편이 뭐 여기까지는 동의를 했나 봐요. 맨날 그래요? 싸우니까. 네. 그래. 근데 네가 지금 우리 아이 낳고 네. 거의 3년 가까이 부부관계를 거부하지 않았냐. 네 귀책 사유가 더 크다. 남편이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아하. 예. 그러면서 네 귀책 사유가 크니까 이 아이도 내가 키우겠다. 이제 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대요. 애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네. 부부관계를 한 거랑. 근데 실제로 이제 부부관계를 거부를 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네. 아내분이. 네. 그 이제 아내분의 뭐 어떤 사유라고 하면 이제 그거. 이제 남편분의 사유는 저희 아까 앞에서 쭉 그쵸.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생활비도 안 줘. 그다음에 자격지심 성격도 좀 그래. 맞아요. 거기다가 뭐 자기중심적이고 이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였는데 이 부부 어떻게 이혼 사유가 될까요? 일단 뭐 장기간 이유 없이 네. 뭐 일방적인 어떤 부부관계 거부는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부부관계 거부가 예. 반드시 이혼 사유가 된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그런 사유가 없어도. 네네. 네네네.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는 남편한테 어떤 잘못이 없고 뭔가 부부관계를 못할 정도의 어떤 사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불화도 없고 뭐도 없는데 그런 관계만 피한다. 그게 너무 장기간 지속됐다. 이런 경우는 이혼 사유가 가능한데 지금 이 사안을만 보자면 네네네. 아내분 입장에서는
이 남편과 뭔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기 좀 힘든 것으로 보이잖아요. 이 그죠, 이 기사 안에, 내용만 예, 예. 보면은 1차적으로는 남편이 뭔가 이렇게 뭔가 논의를 할 수 있거나 이런 성격도 전혀 안 아니고 되니까. 자격지심에 예, 막 예. 욱하고 이러니까 대화 자체가 안 될 것이고 위생관념 너무 차이가 많고 예. 생활 습관의 차이도 너무 크고 가정에 무심하고 심지어 생활비도 주지 않고 이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아내 입장에선 남편한테 너무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어린 아이를 뭐 키우고 이제 3살밖에 안 됐으니까 애기가 예. 이런 경우에 뭐 좀 부부관계를 거부했다고 해서 이게 바로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제 보면은 부부관계라는 게 굉장히 그 어떤 성관계를 맺는다는 게 사적인 영역이잖아요. 개인의 어떤 맞아요. 그 영역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부부 사이라고 해서 뭐 요구하면 당연히 응해줘야 된다. 이거는 아니죠. 이제 아니죠.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잘못 생각을 하시는 거고 부부 관계에서도 뭐 부부 강간 뭐 이렇게 다 저기 성립이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이제 남편의 주장을 보면 네네. 뭐 이유야 어찌 됐든 네네. 아내인 네가 나와의 부부 관계를 오랫동안 거부를 했으니 귀책 사유가 너가 더 크고 그러니까 아이를 내가 데려가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자체만으로 아내한테 귀책 사유가 있다 더 크다 뭐 있다 네, 이렇게 네. 보기 어렵고요. 아이를 내가 키우겠다라고 하면 양육권을 내가 가져가겠다고 하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물론 유책 배우자한테 양육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실무에서 더 많기는 해요. 네. 예, 근데 이런 경우는 지금 아내분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없을 없죠. 것 같고요. 양육권을 누구한테 주냐의 문제는 이 자녀와의 유대 관계가 누가 더 깊냐. 그렇죠.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하죠. 이혼 후에도 누가 더 이 아이를 좋은 양육 환경에서 잘 키울 수 있냐. 있느냐 이런 게 기준이 되니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 이 남편분의 입장은 좀 받아들여지기 힘든 주장이라고 볼 수가 이게 있어요. 어디에서 뭐 그런 되게 그냥 피상적인 그런 내용 봤나 봐요. 유책 배우자한테는 애 뭐 이렇게 뺏어올 수 있어. 막 네, 뭐 이혼도 요구 못 해. 막 이런 것만. 이 정도로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상대방이 귀책 사유가 더 크다고 생각할 정도면은 이분은 자기 객관화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인 맞아요. 것 같아요. 아니 아내가 뭐 지금 아내 입장에서 보면은 아내가 이유도 없이 부부관계 거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게 뭐 유책성을 따지자면 네. 뭐 1차적으로는 뭐 성격 차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이 남편이 안 생활비조차 준다며요. 전혀 지금 주지 않고 아내분이 혼자서 감당을 하신다고 가게를 하잖아요. 꾸려나가는 예. 상황이잖아요. 예. 남편이 만약에 직장이 있는데도 이렇게 행동을 한다면 이 남편은 지금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렇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남편 쪽이 오히려 더 육책성이 당연히 더 큰 거고 이런 재판상 이혼 사유에도 해당될 소지가 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양육권 생각을 해보자면 진짜 이렇게 나오면 골 때리는 거예요. 너가 잘못했어. 너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너 잘못이야. 그러니까 애는 못 줘. 내가 데려갈 거야. 지금 막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 건데 뭐 가령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귀책 사유가 있는 그 일방 배우자한테 이제 양육권을 다툼이 되면 이제 좀 뭐 잘 안 가는 경우도 많지만 그런 케이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너무 못해주는 거예요. 욕하고 때리고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이제 막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아내분이 다른 남자한테 이렇게 조금 위로를 받다가 이렇게 만나셨어요. 결혼 생활 중에. 단순하게 말하면 아내가 외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너 같은 여자한테 어떻게 애를 주냐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나는 아빠랑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는 엄마가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이혼 이렇게 그리고 되고 보통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이제 이혼을 할 때 재판상 이혼을 할 때 가사 조사를 실시를 많이 그죠? 해요. 가사 조사가 이제 또가 그때 있죠. 아이가 너무 어리지 않으면 응. 아이의 의사를 많이 묻거든요. 그 가사 조사관이. 그리고 뭐 엄마랑 있을 때 모습 관찰하고 아빠랑 있을 때 모습 관찰해서 누구랑 더 유대관계가 좋은지 이런 것도 이제 간접적으로 관찰을 하고 또 아이의 의사도 직접 묻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보통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육권을 누가 가지고 갈지의 문제는 진짜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도 뭐
물론 양육권 다툼이 굉장히 치열한 경우도 많지만 현실적인 또 부분을 이혼을 할 때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렇죠. 또 이혼이나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다퉈도 이 아이 양육 문제들. 부분, 아이 문제만큼은 또 조금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맞아요. 뭐 아이는 뭐 엄마가 키우는 거에 동의한다 이런 경우도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네. 그게 맞죠. 재산 분할 이런 건 어른들의 문제니까 맞아요. 그게 뭐 감정이 들어갔든 뭐 시간을 끌든 이거는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아이 같은 경우는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그 인생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 좀 고려를 하셔서 누가 키우는지의 문제에 본인들의 감정이 좀 개입되지 않고 진짜 맞아요. 아이만을 좀 생각을 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 부분만큼은 좀 협조가 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맞아요. 이게 보면은 이혼이야 당사자들의 문제 맞아요. 내가 이 사람이랑 사네 못 사네 하는 거는 본인들의 문제죠. 그렇지만 아이한테만큼은 부모님들이 정말로 미안한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가정에서 최소한 양육권 문제, 아이와 관련된 문제만큼은 본인들이 뭐 할 말 있어요,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혼을 하시는 뭐 분들이 좀 마음이 아프실 수는 있지만 그냥 이게 팩트예요.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아이는 부모님들 때문에 그 힘든 상황을 겪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최대한 아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아이를 우선으로 이 아이의 장래, 이 아이의 현재에 뭐가 최선인지를 그거를 좀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사연 다시 돌아가 보면 이게 타이틀 때문에 너무 무좀발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맞아요. 무좀발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단순히 뭐 씻지 않고 부부관계를 뭐 요구했다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 뭐 생활비도 안 줘, 뭐 어떤 소통도 안 돼, 뭐 이제 이런 갖가지 문제들,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사연에서 문제가 이렇게 초래가 된 게 연애 기간이 너무 짧았던 것도 아마 크게 한몫하지 않았나. 연애 3개월 만에 이렇게 결혼을 하셨다고 하니 아이가 생겨서 3개월 만에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또 뭐 짧게 만나고도 또 잘 사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데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둘만의 감정으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또 아이가 생겨서 이 결정이 뭐 옳았다 옳지 않았다를 하긴 그렇지만 아까 우리 혼인 신고 문제도 그렇고 뭐 맞아요. 아무튼 결혼이라는 거는 진짜 중요한 문제니까 맞아요. 예, 조금 이제 신중하게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우리 앞전 사연이랑 이 사연도 그렇고 결혼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하는 사연들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도 우리 이제 꼬꼬 부부 이렇게 볼 건데 8년간 불륜한 아내, 그러니까 아내가 8년간 불륜을 저질러 왔다는 거예요. 8년간 불륜한 아내, 성폭행을 당하자 남편은 비난했다. 이게 뭐 어떤 사건이었대요? 2003년도에 이미 결혼 11년 차였던 것 같아요. 네네. 이분이 빵집에서 좀 일을 하셨나 봐요. 아내분이? 네, 아내분이. 그 자신이 근무하던 그 빵집 사장과 8년간 불륜 관계를 맺은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 아내가 그 이후에 8년간의 불륜을 끝내고 이제 뭐 헤어지긴 했나 봐요. 네. 근데 헤어진 이후에도 이 빵집 사장이 끊임없이 뭐 스토킹을 하고 아이고. 뭐 이렇게 괴롭혀가지고 네. 그 과정에서 이 아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극단적인 시도까지 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뭐 이런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러한 과정에서 같이 사는 남편이 모를 수가 없으니 네네네. 이 남편이 뒤늦게 이 알게 된 아내가 거예요. 불륜을 저질러 왔고 지금도 이 상대 남자가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아이도 있고 하니까 이 남편이 뭐 어떤 마음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또 이미 끝났다고 하니 좀 그런 것도 작용을 했을 것 그랬나 같아요. 봐요. 아니면 뭐 보복
적인 감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아내분은 헤어졌으니까 예, 예. 뭐 넘어가기로 한 거예요. 넘어가기로 해서 뭐 남편이. 부부 관계를 유지를 하기로 결정은 했는데 예. 이게 한 번의 외도도 그렇죠. 잊혀지기 예. 힘든데 이 8년간의 나를 속이고 다른 남자 만났다니. 이렇게 했다니 그 응어리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안 풀리겠죠. 같이 아내가 같이 일했던 빵집 사장이라고 하니까 자기는 생각도 그러니까요. 못했을 거 아니에요. 이 예. 아내가 일하는 직장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그렇죠. 알았어. 너무 자기가 스스로 바보같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그럼요. 남편의 입장이라면. 근데 그 와중에 이 아내가 또 다른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아유, 사건이 왜 또 이런 벌어진 일이. 거예요. 예. 성폭행 당하자 이 남편이 네가 행실을 뭐 똑바로 하지 않아서 스스로 원인 제공을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아내를 막 비난을 한 거죠. 아이고. 네. 네 행실 똑바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니까 외출도 자제하고 짧은 옷도 입지 말고 화장도 하지 마라. 막 이렇게 좀 아내를 되게 억압하고 막 이렇게 했었나 봐요. 이거 바꿔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네가 나돌아 다니니까 그런 일 당했지. 그쵸. 네가 화장 그렇게 막 진하게 하고 다니니까 그렇게 된 거지. 네가 옷 그렇게 짧게 야하게 입고 다니니까 네가 성폭행 당한 거야. 맞아요. 뭐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예. 아유. 그러고 또 시간이 흘렀어요. 예. 시간이 흘렀는데 아내가 예. 이제 이분이 이제 흡연을 하시는 분인가 봐요. 아내분이? 네. 예. 자신의 집 근처에서 예. 아내분이 이제 다른 남자와 또 얘기를 아이고. 하고 담배를 피는 모습을 예. 이번에는 아들한테 들킨 거예요. 이게 무슨 네. 무슨 일이에요, 이게. 아들한테 예. 아빠한테 얘기하지 마. 아, 이렇게 막 또 입단속을 그렇게 시킨 거예요. 예. 근데 이 아들이 이걸 또 아빠한테 얘기를 한 거죠.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또 싸움이 시작이 됐겠죠. 이제 이 아내도 더는 못 살겠다. 살겠다. 이렇게 됐어, 하고 됐어. 이제 나가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한 것까지가 이 사실 관계예요. 1심 판결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2심 예, 예. 고등법원 판결로는 아내가 어쨌든 8년 동안 불륜을 저질렀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특정 남성과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한 아들한테 말하지 말라라고 한 거 좀 이상한 거 아니냐. 그것 그러니까 때문에 쉽게 이제 갈등. 말해서 이것도 뭔가 좀 부정한 행위로 본 것 같아요. 이 뒤에 담배 피는 네네네네네. 장면을 걸렸던 요것도. 네네. 그래서 이 결국은 아내가 혼인 관계의 갈등과 불화를 초래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우리 법원의 유책주의죠. 네네네. 이걸 근거해서 이혼 청구를 기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람을 펴서 피고. 결국 이 과정에 불화를 초래한 아내가 유책 배우자인 아내가 청구한 이혼은 안 우리 된다. 법원이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네가 잘못해놓고 네가 이혼 청구할 수 없다. 쉽게 그렇죠. 말해서. 그거네요. 이렇게 예. 판단을 했죠. 근데 이제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가요. 대법원은 조금 다르게 봐요.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던 거 맞아. 인정을 했어요. 네네. 맞고 혼인 파탄 상황에 있었다. 과거에 예. 있었는데 어쨌든 남편은 아내를 다시 받아들였고 아내가 이후에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즉 아내가 그 뒤에 뭐 흡연했던 같이 흡연했던 남편 남자와 함께 뭐 있었던 장면 이런 것만 가지고는 그 불륜 사실은 현재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반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8년간 부정을 했어. 불륜을 했어. 이거 이제 팩트잖아요. 팩트인데 그거 어찌됐든 간에 남편이 봐줬잖아.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부부관계가 끊어지는 게 지금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이혼에 아내가 유책 배우자라고 볼 수 있느냐?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야 네. 된다. 그러니까 이전의 유책성은 있었지만 현재 이걸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때는 이 유책성이 현재까지도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플러스 네. 아내가 초래한 거는 맞아. 하지만 네. 남편도 너도 네. 부부관계를 회복하기로 했으면 노력을 해야지. 그렇죠. 계속 아내를 불신하고 비난하고 정신적 중압감을 주고 이런 거는 옳지 못한 행동이다. 너도 유책성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이제 대법원은 이렇게 본 거예요. 양쪽 다 지금 뭐가 네. 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원심 2심을 파기환송시켰어요. 거기 가서 되돌아가라고. 다시 혼인 파탄 원인이 꼭 아내한테만 있는지 아니면 아내랑 남편 둘 다한테 있는지 이걸 다시 심리해서 만약에 둘 다한테만
둘 다 한테 있다면 아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다시 심리를 해봐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기는 해요. 예외는 있어요. 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이 이혼 혼인을 지속시킬 어떤 진정한 의사 없이 네. 단순히 보복 감정으로 네. 이 이혼에 응하지 않고 혼인을 지속하려고 고집하고 요런 경우 혹은 요런 보복 감정으로 지속을 했으면서 이제 혼인 생활 중에 끊임없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계속 압박을 주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좀 예외적으로 이 유책 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예외는 있거든요. 네네. 근데 뭐 보복 감정으로 이혼에 불응했다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준 정황이 없거나 혹은 없는 상태에서 나머지 가족들이 이혼을 강하게 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엄마나 아버지가 나가서 다른 살림을 차렸는데 자식들도 혹은 그리고 상대방 배우자도 나 그래도 이혼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강하게 원하고 뭐 탄원서를 쓰고 이렇게 한 경우는 이혼이 기각될 가능성이 커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홍상수 김민희 커플. 그러면 이제 홍상수 감독 부인이 지금 이혼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홍상수 감독이 불륜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죠. 그러니까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났죠. 그렇죠. 그건 전 국민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전 국민들도 약간 그런 마음 심정적으로 이혼해주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줘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면 파탄은 났지만 지금 그 아내분께서 뭔가 나쁜 거 있지 않다. 나쁜 걸 근데 안 하시잖아요. 나쁜 걸 안 하시고 그냥 이제 살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혹은 뭐 이제 자녀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좀 그 홍상수 감독 말고 그냥 자녀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래 만약에 아빠가 이제 바람 펴갖고 나갔어. 엄마 그래도 이혼하지 마. 엄마랑 이혼하면 아빠가 저 여자랑 지금 바람난 여자랑 똘랑 재혼해가지고 사는데 나는 그거 진짜 원하지 않아. 그렇죠. 그리고 상속의 문제도 있고요. 상속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유책 배우자의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유지시킬 생각은 없지만 다른 이유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 사안의 경우에 이 유책 배우자인 아내가 불륜을 8년을 저질렀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50대 60대 되신 분이 이혼 상담을 하러 오셨을 때 왜 이혼을 하시려고 해요? 라고 물으면 뭐 이런저런 얘기하세요. 뭐 이런 사유도 있고 저런 사유도 있고 뭐 맨날 욕하고 뭐도 있고 그리고 옛날에 내가 지금 그 증거가 없는데 옛날에 어떤 여자도 잠깐 뭐 만난 거 몇 번 만났었는데 뭐 이런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뭐 그 몇 차례 그 외도도 몇십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부부 사이에 그 핵심적인 그 믿음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근데 이게 8년이에요. 장장 8년이고 본인이 이제 그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아서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 처했을 때 남편이 안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알고 나서도 막 정신치료 받고 막 극단적 선택도 하고 이래서 어쩌면 남편분이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아내를 내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도 그럴 수 좀 있죠. 들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물론 이론적으로 따지면 대법원의 판단처럼 같이 살기로 한 이상 보듬어주고 따뜻하게 대해줘야지 남 일이니까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지. 이 남편분 그렇죠. 입장에서는 자다가도 사실 눈이 벌떡 일어날 일이죠. 떠질 일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다시 살기로 했으면 두 분 다 혼인 관계를 좀 유지시킬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남편분한테도 이런 게 인정이 된다고 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아니 인정은 돼. 인정은 되는데 그러면 아내한테는 더 강하게 요구됐어야죠. 그렇죠. 적어도 맞죠. 이런 불신을 또 초래할 만한 상황을 만들지 말았어야죠. 본인이 떳떳했으면 굳이 다 큰 아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켰겠으며 그렇죠. 자녀가 성인이라고 하는데 이 성인인 자녀도 오죽했으면 그 또 아버지한테 얘기했을까. 지금 보면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이 아들이 과연 이게 물론 이게 대법원 판결이 틀리다는 말은 아니지만 예외까지 인정해줄 정도의 케이스인가? 이 케이스에서. 이 케이스가. 맞아요.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요 사안에서는 남편분의 입장을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 그냥 속된 말로 속이 뒤집어지죠. 어떻게 맨정신으로 잘 좋게 이렇게 대하겠어요. 그러면 아내분이 조금 더 이렇게 조심하시고 좀 행동도 좀 자제하시고 자중하시고 자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막 발생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냉정하지만 정신과 치료받고 뭐 이렇게 이 빵집 사장한테 괴롭힘 당하는 거 남편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맞아요. 본인이 잘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 본인이 자초한 일이에요. 근데 이 사안에서 남편이 무슨 죄가 있어요? 요 사안만 놓고 보자면.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가정을 좀 잘 지키기로 한 남편의 마음을 좀 헤아려서 좀 이렇게 잘 조금 더 그런 게 아내한테 더 요구되는 게 맞는 말이죠. 네. 적어도 이 케이스가 예외까지 인정해줄 케이스였나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이게 요런 판결이 취지가 나온 건 좋은데 네. 이게 좀 왜 딱 명명백백하게 맞아요. 딱 이 그런 판결의 취지는 조금 더 좀 활발하게 고무적인, 이루어져야 네. 될 건 부분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막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진짜 정말 한두 번의 실수였는데 피 말려 죽이는 거야. 정말 피 말려 죽이는 이런 네. 내가 20년 동안 내가 진짜 열심히 헌신하고 어떻게든 잘, 진짜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살았는데 여전히 이렇게 나를 인격을 모독하고 뭐 이런 경우 좀 네, 우리가 누가 네. 봐도 이거는 물론 뭐 바람핀 상대방이 잘못했지만 맞아요. 그래도 이거는 반대쪽 상대방이 너무 도가 지나치다 뭐 요런 그런 거는 사건에서 조금 이렇게 났으면 네. 너무너무 괜찮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취지가 좋은 판결이기는 하나 요 사안 자체만 놓고 보면은 좀 의문은 모르겠다.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생각 들어요, 변호사님. 친구들끼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혼을 이제 머뭇거리거나 뭐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야라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다가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일평생을 어떤 그 사랑의 감정을 변치 않고 그 사람한테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자신이 잘 없어. 확신이 잘 없어. 그게 누구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지인들도 있거든요. 근데 자신이 없으면 자신이 있을 때까지 사실 안 하는 게 맞는 것 맞죠. 같아요. 그리고 이 케이스는 8년이면 사실 요즘 치고는 어지간한 혼인 기간 거의 이잖아요. 맞아요. 차라리 이혼을 하고 그 남자 이 좋으면 정도면 그렇게 왜 그렇게 만나든가. 결정을 했어야지. 이거 사실 이거는 뭐 비난을 피하기 어렵죠. 어려워요. 어려워요. 분명합니다. 일평생 어떻게 단 한 번도 막 몇십 년 동안 그 한 명한테만 애정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물론 그러면 아주 베스트긴 한데 어느 정도 애정의 어떤 그 수준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다시 오를 수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어떤 내 옆에서 조금 잘해주거나 뭐 이런 이성이 있으면 마음이 갈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점은 내가 평생을 같이 하기로 약속한 어떤 누군가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있으면 그 사람과의 신의, 그 사람과의 믿음, 그 사람 간의 그 사람과 내가 서로 져야 되는 그 책임감 이런 것들로 결혼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또 사람이니까 지켜야 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 진짜 이렇게 결혼 생활하면서 8년이나 이렇게 좀 기망을 한 아내, 좀 문제가 있죠. 네. 그리고 다만 조금 남편 아쉬운 점은 이렇게 막 성폭행 당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막 비난을 하거나 하는 거는 아마도 아내한테 상처가 됐을 수는 있어요. 네. 모르겠네요. 이렇게 좀 답답한 사연이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또 홍 올해- 박사님 더 예뻐지셨네요. 일주일 아유, 동안. 무슨 말씀이세요? 일주일 만에 뵙는데 2주일 만이죠 사실은. 맞아요. 2주네요, 2주. 2주일 네. 만에 뵙는데도 또 반가워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또 이제 꼬꼬 부부 첫 번째 사연 좀 살펴볼까 해요. 네. 타이틀이 이렇네요. 육체적 관계가 없는 남편의 오피스 와이프. 이혼 사유 될까요? 이렇게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신 것 같아요. 네. 요건 이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제 한번 소개가 됐던 예. 사례인데요. 이렇게 오피스 와이프 그쵸. 때문에 좀 고민하시는 혹은 오피스 뭐 허즈밴드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의 직장 동료인데 유독 친밀하게
한 명이랑 맞아. 이렇게 좀 지내는 굉장히 많죠. 네, 그런 존재들 때문에 이제 또 이제 소갈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약간 애매하잖아요. 애매하죠. 네. 괜히 잘못했다가는 이게 직장 생활 이해 그러니까요. 못해주는 속 좁은 사람 취급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또 고민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 아마 사연 온 것 같죠? 네. 한번 볼까요? 이 남편분이 공무원이시래요. 그래서 늘 6시면 퇴근하고 곧장 집에 오는 굉장히 FM대로 이렇게 생활을 네네. 하시는 분인데 네. 얼마 전부터 이제 야근 핑계를 대면서 퇴근이 자꾸 늦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내분이 사연을 네. 보내주셨나 봐요. 네네. 야근하는 날이 많아지니까 이제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 일하는 곳으로 찾아갔는데 남편이 직장에 없었대요. 야근한다 그랬는데. 뭐예요? 벌써 그러니까요. 심상치 않아요. 이런 그 불길한 느낌은 틀리지 않죠, 잘. 네. 그래서 남편이 이제 급하게 또 회식 생겨서 회식 네. 다녀왔다, 뭐 네. 이런 핑계를 댔는데 네. 왠지 이게 진짜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그쵸. 결국 그 음.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어요. 휴대폰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직장 동료와의 대화가 네네. 많았는데 네. 대화가 약간 이상했다는 거예요.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뭐 과장님, 뭐 홍 과장님, 뭐 네. 송 대리님 뭐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네. 직장 동료 이상의 분위기로 꽤 장기간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오늘 뭐 하루 뭐 이런 게 아니고 아니라. 꽤 장기간 이렇게 직급은 부르는데 대화 내용이 좀 묘했다는 거죠. 알고 봤더니 네. 찾아가서 그 회식이라고 핑계댔던 네. 그 날도 그 직장 동료와 단둘이 저녁 식사를 했었다고 해요. 와, 진짜 애매하네요. 사실 이게 네. 객관적으로는 애매하다고 하지만 심정적으로는 그럼요. 거의 확실한 그럼요. 거죠.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게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막 구체적으로 어떤 뭐 스킨십하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좀 대화를 좀 친밀하게 한 것 같고 뭐 단둘이 또 만남이 있고 이런 것들만 카카오톡에 남아 있는데 이것도 이제 부정행위 840조의 부정행위에 해당되는지 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네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이제 이걸로 바탕으로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카카오톡에 이제 남아 있는데 뭐 송대리님 뭐 집에 잘 들어가셨어요? 뭐 그쵸. 집에 오니까 직장에서도 보는데 좀 생각나네요. 막 이런 말들. 그쵸. 송대리님 저 좀 답답한데 송대리님이 어디 좀 바람 쐬러 저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막 맞아요. 이런 말들. 이게 뭐예요? 이게 직장 대화, 이거 직장 동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저도 이런 케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사건 사례로? 하다가 네. 이제 남편분은 절대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은 하셨죠. 근데 네. 물론 그 케이스는 위자료 인정은 안 됐어요. 재산 분할하고 이제 이혼하고 끝나긴 했는데 네. 직장 이제 여자 후배 네. 직급이래요. 직급이 네. 이제 후배인데 과장님 뭐 너무 요새 너무 힘들어요. 뭐 약간 뭐 밥 사주세요. 뭐 술 사주세요. 뭐 네. 과장님 보고 싶어요. 뭐 약간 요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네. 사실 이게 내 남편이나 내 아내라고 생각하면 그럼요. 굉장히 뭐, 화날 만한 내용이잖아요. 이게 납득이 그럼요.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남편은 아니 후배가 너무 업무상으로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고 내가 사수인데 네.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지. 네 생각이 있어. 네 사상이 불순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실 그런 경우가 엄청 많죠. 그죠. 근데 뭐 이제 이러면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뭐 한 거 있어? 직장 생활 하는데 이 정도도 동료들이랑 뭐 얘기를 못 해?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쵸. 진짜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왠지 옹졸한 사람 맞아요. 같고. 그 그렇지만 제일 기분은 흔한 게 나빠요. 또 그거예요. 카풀. 아 맞죠. 카풀. 네. 카풀도 같은, 이게 희한한 게 물론 그렇게 오픈하지 않는 게 많아서 결국 저한테까지 상담을 오시게 된 거겠지만 카풀을 예를 들어서 카풀을 하면 아 뭐 집이 가깝고 난 차가 없는데 그쪽에서 아침엔 데려다 줄 수 있다고 해서 네. 카풀해라고 하는 경우가 사실 잘 없고요. 그렇죠. 숨기고 네. 있다가 이게 문제가 되는 그래서 경우죠. 결국은 알게 돼서 여기서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는 이런 경우도 생각보다 정말 흔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뭐가 본인이 이렇게 좀 진짜 털어서 떳떳하면 왜 얘기를 못 하겠어요. 맞아요. 본인도 아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내 배우자가 기분이 나빠할 거라는 그 행위라는 거를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쵸. 있으니까 말 안 하겠죠.
그래서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그 카풀도 굉장히 흔한 맞죠. 갈등 사유 그리고 외도의 정황으로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걸로 굉장히 이제 많은 흔한 사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요 사안을 보면 네. 쟁점은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육체적인 어떤 관계는 입증을 못했지만 네네네. 정서적 외도의 정황만으로도 이제 이혼 청구가 가능하냐? 그렇죠. 네. 궁금해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네. 예전에 이제 형법상의 간통죄가 있을 때는 육체적 관계의 유무, 성관계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막 사설 탐정들 시켜서 정말 흥신소 해가지고 막 증거 사진 찍고 이런 거 정말 많았잖아요. 그 막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왜 또 현장을 딱 적발해야 된다고. 그쵸, 맞아요. 막 그래서 이렇게 그 흥신소 이렇게 하면은 같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불륜 상대방이랑 이렇게 막 그 어디 숙박업소에 이렇게 들어가 맞아요. 머리 벌써 뚜껑 열리죠. 근데도 이제 참아야 돼. 맞아. 참고 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막 또 스킨십 하진 않으니까 조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문 밖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막 이제 딱 시작됐다 이렇게 하면 막 현장 급습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 트라우마를 근데 평생 안 잊어질 것 같은데. 진짜요. 여튼 이제 그 당시에 형법상의 간통죄가 있을 때는 그게 중요했는데 지금 네.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해당될 경우 위자료 청구. 근데 이제 재판상 사유를 보면 네. 부정한 행위라고 돼 있어요. 정조의무 위반이죠. 예, 외도한 경우인데 민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는 정서적 외도도 포함이 돼요. 돼요. 예, 되는데 다행이다. 애매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요? 그냥 이렇게 뭐 밥 사주세요, 뭐 답답해요, 뭐 지금 보고 싶어요, 뭐 이 정도 뭐 한두 마디 그런 친밀한 대화는 조금 애매하고 호칭, 애정 표현, 뭐 사랑해 보고 싶어, 뭐 마음은 너한테 가 있어, 막 이런 거, 어이 맙소사. 그런 거 그리고 뭐 약간 성적인 대화, 아. 예, 그런 게 있으면 요 정도 수위까지는 돼야 네. 이제 이거 부정한 행위의 이제 증거. 좀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직접적인 어떤 육체적 관계 아니더라도 네. 요 정도 수위 정도는 되는 대화들이 이렇게 남아 있으면 그쵸.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네, 외도를 외도했다라고. 했다. 그리고 꼭 정서적으로 외도했다라고 한다기보다는 요 정도였으면은 육체 관계도 했을 것이다라는 전제로 이제 인정을 해주는 것도 있고 그러네요. 그렇지 네. 않다고 하더라도 뭐 네. 있든 없든 간에 이 네. 정도로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뭐 애정을 표현하고 할 정도면은 이미 정조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봐서 예,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네. 실제로 뭐 육체적 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사유만으로도 이제 상간자 소송까지도 가능하죠. 근데 이제 이 경우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신체적인 어떤 스킨십의 어떤 정황이라든지 예. 이런 거는 사실 명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카톡 메시지 뭐 이런 거는 정말 확실하지 않으면 네. 나만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 가능성이 맞아요. 굉장히 많고 맞아요. 만약에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할 생각으로 그렇게 외도를 하고 있었다면 네. 이혼 그 재판 중에도 이게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흔한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뭐 남편의 너무 지나친 의심 뭐 아내의 너무 지나친 의심, 집착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걸로 뭐 아무 그것도 아닌데 상간자 소송까지 제기를 했다. 그런 정황으로 자칫하면 네, 그러니까 애매할 때 그런 거를 하면 만약에 이게 뭐 네. 기각이 된다거나 하면 그렇네요.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만으로 짐작해서 하실 때는 조금 신중하게 하실 필요는 있어요. 직장 생활에서 예. 제가 다녔던 직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직장 동료와 이런 친밀한 대화를 막 회식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요. 저녁을 먹고 막 이게 일반적이지 않죠 절대로. 그럼요. 그리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뭐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가까운 가족들은 그 촉이라는 게 있죠. 있잖아요. 네. 아주 특수한 뭐 원래 의심이 너무 많고 막 이런 경우 아니면은 맞아요. 근데 참 카톡이나 문자로 봤을 때 너무 명백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이건 분명히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잖아요. 마음을 배신당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그거예요. 그
그 법원에서도 네. 정서적 외도로 네. 이제 이혼 사유를 인정해 주는 것도 비록 육체 관계가 없다고 할지언정 그 정조 의무라는 거는 정신적 신체적인 의무인데 그걸 이제 어겼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인정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 왜 친구들끼리도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그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배우자가 뭐 어떻게 뭐 술을 먹고 진짜 깜빡해가지고 어떤 다른 여자랑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지만 그냥 정말 하룻밤 실수인 경우와 육체 관계는 전혀 안 맺었는데 이게 둘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애틋하게 막 꽁냥꽁냥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둘 중에 뭐가 더 싫냐?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순간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만약에 후자의 사안이라면 예. 분명히 내 남편이 만약에 그렇게 애틋하게 막 누군가와 뭐 예. 그랬으면 차라리 어디 가서 사고를 치지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를 했을 것 같고 예. 또 만약에 앞에 전자의 사안이라면 손도 대지 마 너무 더러워 또 이렇게 할 것 같고 어디서 그래서 저는 엄격한 사람인가 봐요. 그 어느 것도 괜찮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당연히 아무것도 안 괜찮죠. 근데 보통 이제 여자인 친구들은 후자가 더 싫다고 얘기하는 그쵸.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냥 정말 싫지만 전자도 싫지만 육체관계 하룻밤 술 먹고 뭐 이렇게 해서 싫지만 그래도 그거는 그 이후로 안 만나거나 이렇게 하면 정말 저 사람이 실수했구나라고 네. 이렇게 좀 여기 그냥 내가 내 스스로 여길 수라도 있는데 이 후자는 이건 뭐 실수가 아니고 나를 두고 다른 어떤 그 상대방이랑 그 애정의 마음을 이렇게 나눈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고 남자인 친구들은 무조건 전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전자 용서가 안 된다. 네. 어.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좀 있어요. 뭐 하룻밤 실수라는 말 너무 많이 하는데 그건 실수가 아니죠. 그렇죠. 본인 판단하에 네, 다 그건 실수가 뭐,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또 그래 또 그래. 같은 실수를 할 거예요. 그게 실수라고 한다면. 맞아. 그게 결코 저는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어디선가 뭐 드라마에선가 뭐 그렇게 뭐 하룻밤 실수였다 실수야. 이러니까 실수는 네가 부딪혔는데 입이 맞춰졌을 때 그런 게 실수인 거고 껴안고 뭐 하고 뭐 이게 어떻게 모든 과정이 다 실수냐. 그렇죠. 네, 그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진짜 배우자 두고 네. 여자든 남자든 이거 진짜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진짜 별 생각 없이 진짜 아무것도 이런 경우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따지면 미안하다고 얘기할 또 모자를 파네.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래? 본인한테는 아무것도 아닌지 뭔지 모르겠고 일단 그거 뭐 아니라고 얘기하겠지. 거짓말 하겠죠. 근데 당하는 상대방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잖아요. 마음에 상처가 된다잖아요. 딴 것도 아니고 그 뭐 아직까지는 결혼을 안 해서 이런 상황까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라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치사하고 너무 그쵸? 싫을 것 같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예. 예. 근데 도저히 이제 혼자 너무 지옥에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 막 이렇게 추궁을 하는 걸 텐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래? 나만 그렇게 예민한 사람 취급을 하면 너무 맞아요. 비참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진짜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용납이 안 될 것 같으면 본인도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응. 떳떳하게 얘기할 수 없는 거라면 맞아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뭐든 하면 행동을 하면 안 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육체적인 뭐 외도 이렇게는 너무 뭐 자명하니까 하는데 이제 정신적인 외도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네. 있을 거라고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만약에 다행이다. 이런 상황이 오시면 응. 섣불리 뭐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부터 조금 차분히 증거를 모으시는 증거를 수집하라고 말씀드리니까 참 좀 그렇네요. 근데 아무튼 그게 훨씬 그래도 도움이 되니까 네, 섣불리 네. 뭔가를 하시기보다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신적 외도도 외도에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요. 네. 만약에 정말로 이게 너무 못 참을 지경이다 하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침착하시게 나만 이상한 사람 될 수 있으니까 좀 침착하게 정보를 증거를 네네. 좀 수집을 하시고 네. 애초에 이런 일 안 일어나면 좋겠죠. 맞아요. 갑자기 지금 그거 생각났어요. 그 유명한 말 아세요? 뭐요? 그 사빠죄라고. 그 뭐예요? 부부의 세계에서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맞죠. 저 그거 생각이 나서.
정 PD님께서 단호하게 죄라고. 네, 죄죠.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을 할 수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게. 저도 그거 봤거든요. 실방으로 네. 동생이랑 이렇게 막 과자를 먹으면서 보다가 진짜 둘 다 멈춤. 그러니까요. 저게 무슨 말일까?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너무 기가 막힐 것 같은 거예요. 정말 그게 생각이 나네요. 네, 그래서 진짜 대화의 수위는 누가 판단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박사님이랑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이거 사실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선배님 뭐 너무 힘들어서 오늘 선배님 생각이 났어요. 정도는 뭐 혹은 선배님 뭐 밥 사주세요가 아니면은 뭐 우리 뭐 누구 고생했어 뭐 오고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요 네. 정도는 조금 애매해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연인과의 과의 대화다. 네네. 막 그들만의 쓰는 어떤 용어라든지 자기야 보고 싶어 애칭이라든지 뭐 이런 거. 예. 예. 이거 은근히 고구마네요. 오늘 은근히 이거 약간 답답한 그쵸, 예, 맞아요. 사연이네요. 정말 이게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 대표적인 케이스죠. 예. 오늘은 이렇게 좀 네. 다들 한 번쯤은 궁금해 하셨을 정신적 외도. 그쵸. 뭐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밴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별 와이프가 다 있네요. 진짜. 그렇네요. 참.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